네, 안녕하세요. 산업부 프리기스트 이병현입니다. 어, 일단은 예정된 시간보다 좀 지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두 가지 종류 준비했는데요. 책에 있는 자료는 나중에 시간이 되셔서 뭐 읽어보셔도 되니까는 책에 있는 얘기는 간략간략 중요 포인트로 쫙 짚어가면서 제가 금방 하나 훑어드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그래도 먼 길 오셨는데 뭔가 좀 보람을 찾아갈 수 있게 뭐 다른 쪽에 정보를 좀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겠죠? 예,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일단 뿌리 산업이 어떤 산업이고 주요 정책이 어떤 건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제가 짚어드릴게요. 뿌리 기술은 이제 뭐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나무의 뿌리처럼 드러나지 않으나 실용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의 근간이 되는 그런 핵심 기술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초 공정 산업으로 제조업의 원천 기술이고, 그리고 여섯 가지 공정이 있는데 그중에 네 개는 이제 소재의 형상을 만드는 공정이고요. 두 개는 이제 기능을 부여해주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여섯 개의 성격이 각기 좀 다르다라는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 앞서 드린 것처럼 주조, 금형, 소송, 가공,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속 위주의 이제 재료에 어떤 형상을 만드는 그런 공정들이고, 그리고 표면 처리, 열 처리는 이제 기능을 부여하는 공정인데, 이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와 완제품 사이의 중간에서 이제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계속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 바로 뿌리 산업이다.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리고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은 자동차에 저희가 한 22,5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대요. 근데 중량 비중으로 따지면은 86% 정도가 뿌리 공정을 통해 가지고 생산된 제품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금액 비중으로 따지면 한 10%, 14% 정도가 뿌리 공정을 통해서 생산된 부품들이 자동차에 적용이 되고 있다. 그만큼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특징이 그냥 기술이 하나 개발되면은 그 분야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파급 효과가 넓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고르게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 성격의 성격을 가진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업종별 현황이나 동향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냥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 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 2년마다 저희가 산업부가 각각 기술에 대해서 기술 동향 조사를 하는데 9년도에는 조사를 저희가 한번 하긴 했는데 요 기술 체계 조사, 그러니까 우리 산업의 이 산업 분야가 바뀐 건 아닌데 조사 체계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거하고는 좀 틀려졌어요, 형태가. 그래서 요 여섯 개의 뿌리 기술 형태를 유지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사한 거는 17년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고요. 그때 현황을 보면은 이제 각 분야의 최고 기술을 그 당시에 일본을 최고 기술로 봐가지고 100으로 잡았고요. 아, 여기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일본 이제 틀린 게 있는데 대부분 일본이 최고국이라 100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상대적인 기술 수준 비교를 해봤어요. 그리고 구조는 84%, 금형은 87% 이렇게 쭉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뭔가 좀 두렵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중국이 무척 빠른 속도로 저희를 따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격차를 2% 줄일 때 얘들은 4%씩 줄이면서 따라오고 있다. 조만간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를 따라잡을 날이 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학 분석 부분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쪽에 이제 강점들은 이제 제조업들이 튼튼하고 뭐 약점들은 이제 수요 산업에 너무 의지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만은 앞선 IT 기술로 우리가 이제 스마트화나 이런 쪽에 전환은 빠를 거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후발국들이 빨리 따라오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뿌리 산업 현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지역별로 따져보면은 수도권이 거의 60%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이 이제 동남권 쪽에가 이제 좀 많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골고루 포진되어 있는데 특히 이렇게 두 개 지역에 뿌리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다. 그 정도 보시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뿌리산업의 위상은 이제 제조업 전체 대비 뿌리산업의 비중이 사업체 수로는 6.9% 정도 되는 거고요. 매출액은 8.6%, 그리고 수출액은 4.4% 정도 된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황이니까. 그 주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부에서는 뿌리 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산업에 대한 특별법이 있고요. 2011년도에 제정이 됐고, 그리고 매 5년 단위로 뿌리 산업 진흥을 위해서 이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3차 기본 계획을 수립할 시기가 다가왔고요. 요것과는 별도로 이제 매 1년에 한 번씩 관계부처 공통으로 이제 각 해 이제 진흥 계획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제 별도의 뭐 산업부 차원의 아니면 이제 저기 발전 방향이 나오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뿌리 산업과 관련된 R&D들은 이런 것들이 흘러가고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2년까지 이제 저희가 2차 진흥 기본 계획에 따라서 뿌리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요 부분이 이제 2차 진흥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이제 진흥 계획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화와 그리고 고도화 가치화 그리고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반 조성 이런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연초에도 또 이제 22년 진흥 계획 그래가지고 별도로 수립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셔가지고 조금 이제 딴 건 다 잊어먹으시더라도 요거는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작년 7월에 저희가 이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나왔는데 거기서 뿌리산업의 범위가 확대가 됐어요. 기존에는 이제 뿌리산업에서 다루는 소재가 주로 금속 위주였는데 이제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 금속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소재를 뿌리산업에서 다루도록 하자. 그러려면은 추가로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니 이런 기술들도 뿌리산업에 포함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소재 다원화와 관련된 4가지 공정이 뿌리산업에 앞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사출 프레스, 3D 프린팅, 정밀 가공, 그리고 산업용 필름 지류도요. 그리고 또 이제 뿌리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진흥화를 시켜야 되니 이런 부분들이 플랫폼 성격 비슷하게 뿌리산업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들어온 게 산업진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 센서 통합, 그리고 로봇 이런 부분들도 이제 뿌리산업에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6개의 뿌리산업이 올 연말부터는 이제 14개의 뿌리산업으로 이제 확장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6대 기술인데 주조는 주용의 응용금속을 주입해서 부품을 만드는 공정이고요. 잘 아실 거고요. 도면 같은 경우도 금속 통틀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제조하는 공정인데 그런 식으로 공정이 있고요. 속성 가공, 물체를 영구 변형시켜 부품을 만드는 기술, 아변 압출 프레스 진행이 되어 있고 용접 2개 이상 소재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는 기술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표면 처리, 재료의 표면을 사용 목적에 따라 변조 투과하는 기술 그리고 열 처리, 가열, 냉동, 열조작 등 부품의 미세 조직 및 특성 형성 기술 이게 있고 앞으로 새로 들어가는 기술들이 사출 프레스가 있고 그리고 3D 프린팅이 있고 정밀 가공이 있고 그리고 산업용 필름 지류가 있고 인지링 설계가 있고 지능형 소프트웨어가 있고 센서가 있고 로봇이 있다. 요 정도로 그냥 저기 간략하게 우리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이제 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보내드린 R&D 뭐 해가지고 나와야겠죠? 한 장짜리. 이게
레졸루션이 안 좋아서 잘 모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정부 지원 R&D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원 R&D를 뭐 효과적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지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R&D 지원 흐름, 트렌드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뭔고 하니 정보를 얻어가셔야 되는데 그 소스가 산업부 홈페이지 혹시 자주 들어가시는 분 있어요? 의외로 활용을 잘 안 하시는데 산업부 홈페이지에 가면 보도자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산업부 주요 정책이 나와 있고요. 거기 또 친절하게 첨부로 정책의 요약서를 파일로 첨부를 해놔요. 이런 부분들 자주 보시고요. 키워드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그리고 아이테크라고 산업기술 포털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의외로 기술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산업별로 R&D 발전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뭐지? 기술 수준 보고서도 있고요. 산업 분야별로. 그리고 PD들이 각각 이슈 리포트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뉴스레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야, 뒤에서 전혀 안 보이겠다. 와, 큰일 났다. 이거 잘 모르시는데 R&D 예타로 사이트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정부 사업 지원을 할 때 보면은 예타라고 사업 심의를 받게 되는데 거기 신청을 하게 되면은 떨어지든 붙든 간에 그 예타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업로드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붙은 놈은 시행이라고 그러고 떨어진 놈은 미시행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예타는 프로그램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향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지원할 과제들을 미리 다 정해놓고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는 요 보고서를 미리 입수를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 사업이 앞으로는 몇 년도에는 어떤 과제들을 지원하고 몇 년도에는 어떤 과제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겠구나. 뭐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떨어진 사업들은 떨어진 대로 산업부에서는 산업부뿐만 아니죠. 뭐 환경부, 과기부 다 들어가 있어요. 각 부처에서는 이런 쪽에 R&D 지원을 필요로 하고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 지원을 하고 있구나라는 떨어진 사업도 이제 보면은 뭔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 그리고 관련 산업 조합 협회 같은 쪽에서도 관련 뭐 산업 통계라든지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물론 신문 기사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략 타겟을 명확히 하자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R&D 사업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을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 정부 사업 설명회를 놓치지 마세요. 거기는 이제 범부처 통합 설명회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술 혁신 사업 안내라는 게 12월에 이제 떠요. 뭐 책자로 PDF도 나오고. 근데 요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메뉴판이에요. 여기서 내가 정부 R&D 지원을 받고 싶은데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 조건은 이런 게 있네. 뭐 작년에 경쟁률도 이랬네. 이런 주요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요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세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요걸 보고 우리 기업에서는 어떤 사업으로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타겟을 좀 명확히 하시고요. 그다음 타겟을 정하셨으면은 그 타겟에 맞는 기본 점수는 다 맞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차피 공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점수 차이에 따라서 붙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거는 사업별 제한 조건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컷 이제 우리 이 사업을 해야지 했는데 막상 신청하려고 보니까 뭐 주관 기관은 뿌리 기업의 하남, 뭐 수요 기업의 구매 확약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야 접수가 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더 미리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사업별 가점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뭐 수요 기업을 2개 이상 끌고 가면 가점 2점. 뭐 일하기 좋은 뿌리 기업 뭐 인증을 받으면 플러스 3점. 이런 식으로 가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대하고 경쟁을 하려면 가점을 다 맞고 들어가셔야 되고 도움이 되는 기업 인증은 미리미리 시간이 있을 때 받아놔라. 공고가 딱 떠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봤더니
아, 그거 인증받으시려면요. 서류 검토하는데 2달이고요. 현장 실시하는데 3달이에요. 그러면 5달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접수 끝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 부분을 좀 이제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는 정부 R&D가 어떤 쪽으로 갈 것 같냐 하면은, 어, 일단은 ESG 쪽에, 그러니까 제뿌리 쪽 사업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R&D 쪽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뭔가 사업이 뜰 거다. 그러니까 저희 산업부도 그렇고 뭐 환경부도 그렇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R&D 지원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규제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R&D와 규제 해결을 같이 아울러 가지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샌드박스도 계속 이런 지원 기조가 유지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공동 연구를 권장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같이 R&D에 참여해가지고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를 찾아 놓으시면 이런 사업들이 떴을 때 조금 여유 있게 이제 사업 계획을 쓰시고 뭐 수요 조사에 임하시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고 후보장 같은 경우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품목 위주로 지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는 338 품목이라고 해가지고 대회비라 그 품목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앞으로 지원될 부분은 338 중에 미지원된 품목들 일부하고 미래선도 품목 위주로 지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미래선도 품목은 다행히도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검색하면 다 나오고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는 또 친절하게 책자로 PDF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고 이런 쪽에 우리 기업에서 하는 아이템하고 좀 미트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R&D 아이템들을 미리미리 좀 찾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꼭 산업부 R&D만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어디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제 지원을 받으시면 되는데 어, 뭐 산업부 R&D 예산이 과거 이제 그 대일 공급망 사태를 기준으로 이제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렇게 많은 R&D 자금이 계속 풀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R&D 자금이 풀리더라도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들의 계속 사업비를 먼저 주지 신규를 지금같이 많이 뽑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하시기에는 여건이 예전같이 좋진 않을 거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R&D도 좀 관심을 가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려면은 지역에 있는 연구소나 연구기관이나 대학이나 그런 쪽에 이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쪽 지역 사업이 혹시 괜찮은 거 없어요? 뭐 이래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범부처 R&D, 타부처 R&D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산업부 R&D는 굉장히 그 진입도 어렵고 통과도 좀 힘든데 의외로 타부처 R&D는 쉽게 들어가고 또